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상 필기 기출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경영관리개론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문서의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문서는 파일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 번호, 그죠? 서류함 번호와 문서철의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완결되지 않은 미결 문서는 여러 건으로 철해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철하여서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면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 문서는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하고 보존 문서는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아랫단에 보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에 미결 문서의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여러 건이 아니라 뭐다? 한 건으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라는 겁니다. 자, 22번입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눈이나 신경의 피로를 덜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조도는 얼마일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있기 때문에 사무실의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정한 조도는 바로 500럭스 정도 됩니다. 일반 사무실의 온도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 20도에서 24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럽니다. 자, 습도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 50에서 70% 정도여야 된다라는 거고, 소음의 허용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50에서 55 단위는 폰으로 사용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사무실의 환경 조성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환경이다라는 거죠. 1번 습도, 온도 조건을 유지를 해야죠. 적정한 습도라든지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실주의를 가능한 제한한다 라고 그랬고, 세 번째 타 부서를 먼저 배치한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리죠. 우리 부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된 부서를 어때요?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불규칙한 형태보다 장방형의 사무실이 경제적인 배치에 유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사무조직은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과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것이다. 사무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사무조직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1번에 조직 구조나 체제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다. 2번 자격 조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3번 권한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4번에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 조직은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무 조직화다라는 것은 계획이 실현되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한 직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다. 여러분 이제 조직에 보면 앞에 직함이 따르죠.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직무 상호 간의 전체적인 관련을 객관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겠죠. 재원을 적정하게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무 조직이다, 조직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틀린 것은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냐라는 거죠. 전자서명의 생성 정보다. 바로 3번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자 서명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사무실의 배치 관리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왜 사무실의 배치, 책상 배치가 왜 중요할까? 그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사무실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될까? 자, 1번에 올바른 사무실에 배치를 하면 사무 작업에 대한 흐름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감독자가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네 번째, 사무량의 증감이나 성장에 관계없이 자, 고정된 배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고정된 배치가 아니라 이 배치는 탄력적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배치 관리는 사무실의 경제성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 원가가 저렴하도록 배치를 해줘야지 되고요. 또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고, 그러도록 또 근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사무원에 대한 편리가 좋아야지 되겠죠. 그럼으로써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무실 배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의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실내 작업장이 매초 1m 이상의 규류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에 대한 정해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를 했고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디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2번에 나와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전파진흥원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일을 할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파 방송 분야에 자, 이것에 대한 정책, 기술 연구, 또 효율적인 전파 이용 지원,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파에 대한 이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 산업협회. 자, 이거는 뭐 하는 곳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정보통신의 수요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정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의 발전을 가져오자라는 거고요. 자, 4번에 있는 한국 인터넷, 정보화진흥원이군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진흥원은 이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또 정보 문화 조성,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정보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사무관리의 절차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무관리의 절차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요. 또 작업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무의 실제를 과정 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사무관리의 절차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작업적 접근 방법은 이제 사무의 실제를 작업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무의 실제를 과정으로 두느냐, 작업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무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3번, 4번에 해당된 내용은 작업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보면 사무관리 활동으로 뭐를 주목한다? 과정을 주목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절차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길브레스 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분은 인간의 동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18가지 미세 동작으로 나누고 이 미세 동작이 결합함으로써 작업이 수행된다고 보였다. 이 18가지 미세 동작을 기호화했는데 그 기호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써볼릭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반대로 써볼래요? 네, G-I-L B-R-E-H-T 길브레스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거꾸로 잡은 거예요. 명칭을.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능, 관리 기능,
결합 기능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정보 기능이다. 그럼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다. 관리하는 기능이다 라는 것은 조직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직능이 제 개개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합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각 조직체의 활동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사, 재무,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통합해주고 또 그것에 각각을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2번입니다. 사무 분석 기법 중 사무 처리 방법의 파악을 위해서 사무 작업 시간이 적정한가를 분석하는 기법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상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사무 작업 분석이다 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무엇에 대한 답이 될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민원문서 결제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통계를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 자,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되는데요. 또 4번에 보면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3번에 있는 통계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서는 여기에 이제 해당된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자, 34번을 가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 등에 관련 법령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바로 포털 사이트다, 포털 서비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해설에 보면은 평균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게임,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 가입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사무관리 원칙에서 용이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단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자, 용이하게 하자, 우리 뭐게 하자? 쉽게 하자라는 거죠. 자, 2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기계화, 또 전기 회수의 감소, 검사, 점검 방법의 적정화, 사무 분답의 상호 견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무 업무가 오류가 없도록 하자. 얘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정확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은 뭘까? 잘 읽어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자?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신속하게 처리하자. 바로 신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자, 네 번째, 소모용품에 대한 절감을 하자. 자,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이제 경제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용이성,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저작권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3번 다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4번에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문서 관리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그날로 처리를 하자, 즉 즉일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책임인데요. 세 번째 보면 문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 또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서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면 누구나 다 작성 및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누구나가 아니죠. 각자의 직무 범위에 맞는 직무 범위에 있는 것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EDI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EDI다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입니다. 뭔가 상호 교환한다라는 거죠. 뭐를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네, 전자적인 데이터, 전자적인 문서를 상호 교환한다라는 거죠. 네, 뭐를 통해서 이제 전자적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문서를 상호 교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럼으로써 문서 처리에 대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그룹에서 작성된 문서를 B라는 그룹이 받았을 때 또 우리 회사에 맞게 또 형식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문서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서 그 문서로 왔다 갔다 해주면 어떠세요? 형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표준적인 문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자, 그것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또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어야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관련이 먼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 통신 네트워크,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통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또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통제다, 사무통제다라는 것은 표준과 어떠세요? 표준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에 맞추세요. 공문서 같은 거, 우리 회사에 또 경력증명서 그런 것들이 다 표준이 있죠. 그래서 표준과 비교하는 것을 이제 사무통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입니다. 기록물 생산 현황은 기록물의 정리 완료 후 언제 작성해야 되느냐? 자, 법적인 문제가 되죠. 정리 완료 후 등록 정보에 반영된 후에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